미대생 셀러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일단 미대를 나왔고요. 미대라는 게 그림 그리는데. 네, 미술대학 아. 미대를 나왔고요. 셀러가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다른 카페에서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설정한 이름인데 사실 미대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노린 게 있습니다. 관심을 갖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뭔가 임팩트가 있어요. 뭔가 환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래도 뭘 하든 주목은 받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미대생 셀러라는 이름으로 했고 그 다음에 미대생이 물건을 팔고 사업을 한다? 되게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보통. 저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니 네. 미대생이 그림을 그리셔야지 왜 네. 미대 나오셔가지고 쇼핑몰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원래는 네. 아예 사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조차 없었거든요. 제가 미술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대학교 때도 제가 전공이 서양화 전공이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 맨날 그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유화 그리고 뭐 페인팅 하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해오다가 대학교 마지막 학기 때 흔히들 자기 인생을 돌아보잖아요. 맞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데 미술 작가를 하려면은 대학원을 무조건 나와야 돼요. 대학원 석사 나와야 되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자기 욕심을 낸다면 뭐 박사까지도 가야 되는 그런 시장인데 일단은 학자금 대출이 있었고요, 제가. 네, 그리고 집에서 사실 미술대학을 올 수 있는 형편이 절대 아니었는데 조금 저희가 생떼 아닌 생떼를 부려갖고 부모님이 조금 무리를 하셨죠. 그렇게 해서 저를 지원해줘갖고 했는데 학자금 대출에 일단 1,000만 원에 석사까지 가면은 이거에 따따블일 것 같은데 내가 누군가 나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게 답이 없더라고요. 오케이, 나는 할 만큼 했고 깔끔하게 포기하자. 돈을 벌자. 와. 했는데 이왕 벌 거 많이 벌자. 해서 바로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와, 근데 사업을 할 게 엄청 많은데 네. 왜 하필이면 네. 쇼핑몰이었어요? 저희 가족분 중에 사업을 계속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한 나이 40 넘게까지 안 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잘 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항상 조언을 주시는 가족분이 계시는데 야, 미대생셀러야. 그렇게 부를게요. 미셀러야. 온라인이다. 온라인 해야 된다. 오프라인 하다가 온라인 전환하셔갖고 지금도 이제 건물 몇 채씩 와.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이다. 온라인 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생각나갖고 오케이, 온라인을 해야겠다 해서 그 타이밍에 또 알고리즘이 신기한 게 신사임당님 창업당하고 지가 바로 뜨더라고요. 아, 저랑 같은 거 마셨네요. 네, 다들 이제 저희 거의 온라인 셀러들의 아버지시죠.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고요. 저는 그때 위탁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 예. 네, 2020년 2월 17일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아, 저 2020년 1월 6일인데. 아, 그래요? 저보다 한 달 늦으셨네요. 그때 사업자 내고 스마트 스토어 개설하고 그 클래스 101 강의 결제해서 듣고 이제 위탁 판매를 하다가 뭐 상품 계속 업로드 하는데 이게 맞나 하다가 여기 유튜브에서 다른 것들 찾아보고 해외 구매 대행을 그때 처음 접하게 됐거든요. 그게 2020년 3월. 예. 그때부터 이제 구매 대행을 해야겠다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그 구매 대행하면 네. 매출 잘 나왔어요. 어때요? 사실 제가 구매 대행만 계속 이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구매 대행에서 매출이 먼저 나와가지고 구매 대행으로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거든요. 스마트스토어에 위탁도 했는데 네. 해외 구매 대행도 같이 하셨네요? 네. 그럼 사업자 따로 되신 건가요?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갖고 같이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최대 해외 구매 대행으로 매출 얼마까지 내보셨나요? 저는 8천만 원까지 내봤습니다. 혼자서? 네.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첫 번째 달에 20만 원, 두 번째 달에 10만 원, 세 번째 달에 100만 원, 170, 580, 1100, 4200, 8000 이렇게 갔었습니다. 미쳤다. 와. 저 이거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해요. 와. 그러다가 어떻게든 좀 버티고 그럼 거의 한 6, 버텨가지고 7개월 만에. 네. 6, 7개월 만에 저는 이제 매출이 1,000만 원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한 3,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매출을 높일 수 있는지. 그거 좀 꿀팁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저는 다 풀어주세요. 나는 독고다이로 해야겠다 생각해서 네. 독학을 했었거든요. 독학. 독학 이제 그냥 유튜브에서 보는 거 이제 여기서 이거 접목시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매출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상품은 정말 많이 올렸거든요. 하루에도 꾸준히. 제가 중국 구매 대행 수동으로만 2,000개를 올렸고요. 네. 수동으로 2,000개를 올렸고 그 다음부터 프로그램 써야겠다.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못 버티겠다 싶어서
프로그램을 썼는데 프로그램을 제가 하루에 적어도 50개에서 70개 와. 그렇게 이제 올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거를 소위 우리는 닭등이라고 하잖아요. 네, 위탁판매도 닭등이라고 하죠. 저도 닭등 파여가지고. 닭등파 저도 닭등파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가 뭐 3,000개고 4,000개고 올렸는데 매출이 시원치 않아.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그냥 돈 써서 강의 들어야겠다. 시간도 돈이다. 해갖고 이제 막 10만 원 강의, 20만 원 강의 이렇게 조금씩 듣다가 한 4개월 차인가 5개월 차 때 네.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 감이 오더라고요. 그 감이 뭐예요? 그 감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제가 좀 성과를 본 게 있었어요. 네이버 쇼핑에서 해외 직구 탭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도 이제 상위에 있는 것들이 이거 사람들이 보면 구매 건수 찍혀 있잖아요. 이거 사네? 이거 비슷한 거 올려봐야겠다. 해서 그 방법을 써갖고 올렸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입질이 온 거죠. 와. 근데 해외 구매되는 그 네. 쇼핑 탭이 있는데 네. 뭔가 키워드를 검색했을 거 아니에요? 네. 검색 안 하고 그냥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저는 키워드 검색을 안 했고 그냥 카테고리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 카테고리도 제일 세부 카테고리까지 들어가가지고 내가 오늘은 여기에 있는 카테고리 올라와져 있는 상품 그냥 다 올려야겠다. 판매된 것들 다 추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올리고 있는 사람 것 중에서 잘 네. 팔리는 것만 네. 사진 캡처해서 네. 뭐 위에 1688 올려서 네. 이미지 받아서 네. 그보다 좀 더 싸게. 저는 같이. 제가 이제 기본 마진 지킬 거는 이제 지키면서 저는 그때 한 30% 잡았거든요. 와. 30% 잡으면서 이제 올리니까 항상 이제 저도 의심을 했었고 많은 분들이 80% 이상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저 사람이 더 싼데 네. 가격 경쟁이 안 되는데 네. 내게 팔리냐? 팔려요. 팔리잖아요. 왜 팔려요? 모르겠어요, 저도. 저도 아직까지 몰라요. 저도 모르겠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제가 요즘에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 하니까 최저가를 안 보더라고요. 저도 최저가 안 봐요. 그냥 위에 올라가져 있는 거. 그러면 상위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상위 노출도 어떻게 시켜요? 저는 구매 대행은 상위 노출 뭐 올리는 방법 그런 거를 적용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올리면 팔렸거든요. 그럼 뭐라도 네. 적어야 돼 상품명에. 상품명에 적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우리 이제 여기 돈 버는 형님들을 위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상품명 잡는 거, 키워드 잡는 거 동일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도. 네, 키워드 이제 뭐 저기 어디죠? 블랙키라든지 네. 뭐 아이템 스카우트 들어가고 맞아요. 일단 메인 키워드 검색해가지고 거기서 뭐 제일 메인 키워드 좀 검색량 많은 거 제외하고 세부 키워드, 세부 키워드, 중소형 키워드, 중소형 키워드, 좀 검색수 낮은 거. 그런데 상품 많이 안 올라가져 있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 검색해서 내게 조금이라도 뜰 것 같다 싶어갖고 그걸 쓰잖아요. 네. 저도 그런 이제 방식을 취했었고요. 그런데 방법은 이래갖고 이렇게 취했는데 네. 신기한 게 제가 언제는 잠깐 해이해져갖고 네. 일단 상품 개수만 빨리 채우고 나 좀 쉬고 싶어. 그래갖고 대충 올렸거든요. 네. 심지어 어떤 상품명은 키워드가 3개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그냥 올렸어요. 그냥 대충 진짜 대충이네요. 뭐 제가 올리기도 했고 제가 알바생을 이제 한 8개월째부터 알바생을 쓰기 시작했는데 네. 이 친구가 갑자기 또 대충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도 팔리더라고요. 그걸 검색해요. 왜 팔리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근데 사실 저희가 키워드 잡는다는 게 네이버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어떻게든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쿠팡도 하고 네이버도 하고 옥션 지마켓 다 뿌리잖아요. 저희 상품을. 매출 그 비율을 살펴봤는데 네이버가 높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네, 쿠팡, 네. 지마켓 옥션 그리고 의외로 11번가 거기서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네이버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오픈마켓에서 검색해갖고 그렇게 가는 수요도 있더라고요. 오픈마켓도 결국 상품명 싸움이긴 한데 네. 네이버만큼은 심하지 않은 거죠. 네. 저도 근데 네이버 매출은 많이 줄었고 다른 플랫폼 매출이 더 훨씬 높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네이버만 주구장창 네. 파는데 사실 네이버는 이미 이제 너무 이제 심한 것 같아요. 경쟁이 네. 키워드로는 네. 다른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걸 깨는데 조금 오래 걸렸던 게 사실 저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가 다른 플랫폼에 뿌려 보니까 팔리네, 더 잘 팔리네. 이걸 이제 눈으로 직접 봐갖고 그게 이제 다 깨졌는데 그 전까지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유튜브나 어떤 뭐 강의 콘텐츠라든지 다 스마트 스토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게 스마트 스토어가 상품 올리는 게 제일 편리하니까. 다른 오픈마켓들은 조금 불편한 게 있고 스마트 스토어는 조금 더 그게 최적화가 돼 있어 갖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거를 빨리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11번가나 티몬 진짜 네. 판매 잘하는 강의 있으면 네. 엄청 있을 것 사람들 좋아할 것 같은데 네. 그 강의 없어요. 네. 스마트스토어 쿠팡밖에 없고 다른 건 제가 본 적이 네. 없거든요. 그리고 롯데온이 작년에 생겼잖아요. 네. 저는 항상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는 데에는 무조건 뭐 시간적으로 손해 보더라도 테스트하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롯데온 처음 생겼을 때 대기업에서 만들었으니까 조금 밀어주지 않을까 싶어갖고 남들 안 올릴 때 저는 이제 올렸던 거 그거 다시 뭐 샵링커라든지 그런 걸로 불러와서 뿌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롯데온도 올렸거든요. 롯데온에서도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오케이 이거 알려야겠다. 그때 제가 강의도 하고 있었으니까 이거 업데이트 해갖고 롯데온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롯데온이 좀 쉽지가 않아요. 상품 개수가 2,000개로 줄었고 그다음에 해외 구매 대행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에 번역이 안 돼 있으면은 그 자체로 이제 필터링 하더라고요. 근데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다가 처음에 매출이 뭐 몇십만 원, 몇백, 몇천, 8천까지 갔는데 돈 어떻게 구했어요? 일단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대학교 마지막 학기였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4대 보험에도 가입이 안 돼 있고 어디에 취업한 이력도 안 남아 있고 했어갖고 일단 신용카드 만드는 것부터 되게 어려웠어요. 해외 구매 대행도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저희가 하게 될 건데 전 카드사에다가 다 넣어봤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카드만 저한테 신용카드를 주더라고요. 직장이 없었을 때. 네. 그리고 그때 그 사업자 자격으로 아. 했는데 그것도 한도가 150만 원. 너무 짜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제하고 메꾸고 그 체크카드처럼 썼는데 금방 늘려주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서 늘려가다가 그때 제가 이제 알바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제가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고 갔다 와서 오전에 8시부터 이제 상품 업로드하고 관련된 업무하고 하다가 오후 이제 1시부터 6시까지 매일 알바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그러면 한 달에 한 100만 원을 조금 넘게 알바비를 벌었는데 그거 이제 물건 사는 데다가 다 넣고. 야.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100만 원 매출에서 1,000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가버리면 그 결제는 결제대로 하는데 정산은 늦잖아요. 정산은 늦는데 그래서 집에서만 생활했고요. 친구 안 만나고. 돈을 아예 안 썼네요. 아예 안 썼죠. 다행히 그때 시기적으로 너무 좋았던 게 코로나가 딱 시작될 때라서 안 나갈 명분이 생기잖아요. 이제 나라에서도 이제 밖에 못 돌아다니게 하고 쉽게 그렇게 해서 나는 집에서만 생활하고 아껴갖고 최대한 이제 이걸 많이 불려야겠다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생활했고 제가 그리고 1,700에서 4,100만 원까지 갑자기 올랐던 시기가 사실 그때 이제 졸업을 하면서 학교 연계된 알바였거든요. 그게 이제 같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업무 시간이 한 2배는 더 늘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매출이 날 것 같다. 그 감이 왔다고 했는데 그 방법을 2배는 더 이제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확 뛰었네요. 1,700에서 4,100 떴는데 와 매입금이 1,0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 벌었던 거를 어떻게 모아서라도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또 사람이 또 위기 때 머리가 빨라진다고 그때 다행히 신용보증재단 가가지고 대출이 나왔습니다. 그때 2,000만 원 이렇게 나와갖고 그걸로 바로 다 메꿨습니다. 와, 숨통이 튀었네 그 때문에. 그걸 해가지고 야 이게 매출이 는다고 좋은 건 좋은 건데 불안한 것도 같이 동반이 되는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이거구나 그때 이제 처음 한번 딱 느꼈고 그 뒤로 이제 계속 이제 매출이 늘면서 돈은 계속 이제 투여하고 하면서 제가 들어갔던 돈을 이제 다시 회수하고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한 시기가 저는 한 1년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와,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더 는 것 같은데 계속 매출 오르면 오를수록 여러 플랫폼에서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뭐 보험도 해지하고 어떻게든 카드론이나 다 써가지고 했는데도 딱 간당간당할 때쯤에 또 정산해주고 또 사고. 이게 항상 위기가 오는 것 같을 때 또 이게 뚫리더라고요. 신기해요. 이게 신기해요. 머리가 계속 풀로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맞아요. 와. 그러면 해외 구매 대행을 하셨는데 해외 구매 대행에 좀 적합한 사람들이 있나요? 이거는 정말 위탁 판매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됩니다. 진짜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하루에 사실 3시간만 일할 수 있고 5시간만 일할 수 있고 해도 매출은 나오는데 일단 상대적으로 투여한 시간에 대비해서 매출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3시간 했는데 매출 뭐 열 몇 시간 일하는 사람만큼 나는 것도 저는 그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2021년 작년 이제 한 2월 때부터 강의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수강생 분이 한 몇백 명 돼요. 와. 그리고 제가 이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는데 컨설팅 진행하셨던 분들이 이제 밀착해갖고 30분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명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단 의심 안 하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의심 안 하고 하신 분들은 매출이 다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매출이 나오는 방법이라고 알려드리고 보여드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제 자기 거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조금 그러면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엉덩이 무겁게 하더라도 안 되시는 분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게 열심히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제가 그랬죠. 제가 일단은 그 매출이 나오기 전까지 제가 그랬거든요. 투입하는 시간은 뭐 하루에 10몇 시간이고 일하는데 성과는 안 나오고. 그때 노력은 하는데 방법이 많이 조금 어긋나 있었죠. 그 상품을 올리는데 저는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찾아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타오바오에서 다이렉트로 찾아서 올렸어요. 그냥 타오바오에서 이뻐 보이는 거 살 것 같다고 제가 판단한 것들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쪽에 그 나라 수요랑 우리나라의 수요가 일치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디자인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품 살 때 이것도 약간 꿀팁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90% 이상이 흰색을 좋아합니다. 제품의 흰색을 좋아합니다. 근데 중국 아이템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3가지 색상이 있어요. 빨간색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흰색, 중국 초록색, 중국 분홍색, 중국틱한 그 색감이 있어요. 초록색이 되게 많이 팔리더라고요, 중국에서. 근데 그거가 일치하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 소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찾고 하다가 잠깐만 네이버가 모든 데이터를 다 오픈을 해 놓은 곳인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데이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소싱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타율이 높은 소싱 방법을 접근을 해야 된다. 그 타율을 높이는 게 네이버 쇼핑에서 접근하는 방식처럼 타오바오에서 하는 것보다 네이버 쇼핑에서 찾아갖고 여기서 찾아서 올리는 게 타율이 조금 더 높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닭등을 했던 거는 잘 팔리는 상품을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도매 사이트에서 잘 팔리는 인기 100에 있는 상품들 아니면 좀 잘 나가는 상품들 위주로 솔팅을 해서 팔다 보니까 주문이 잘 들어왔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닭등할 때 그런 기준 없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만 올리다 보니까 이게 수요랑 뭔가 필요한 거랑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상품을 한 몇 개 정도 등록해야지 매출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명확합니다. 3,000개입니다. 적어도 3,000개. 지금 저한테 문의 보신 분들 10개, 20개 하고 주문 안 들어온다고 난리 부르시는데. 저 만약 제 강의 때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뭐 친절하고 그런 거 없어. 저 혼냅니다. 3,000개? 3,000개. 아니 3,000개를 어떻게 등록해요? 3,000개를. 3,000개부터 이게 3,000개부터 매출이 난다가 아니라 3,000개부터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프로그램을 안 쓰고 3,000개를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니요, 프로그램 쓰고 써야 되죠. 써야 되죠. 왜냐면은 수동 등록하는데 빠르면 한 10분, 20분 걸리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프로그램 쓰는데 저도 처음에는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제가 업로드를 안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저희 직원들이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직원이 들어왔을 때 교육을 10분만 시켜요. 10분만 시키고 수입시켜요. 그러면 그 직원은 일주일 뒤에 2, 3분에 한 개를 올려요. 그렇게 만듭니다. 결국은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수동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긴 하네요. 근데 제가 이게 무조건 프로그램 써라 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가 어려운 게 가장 간편하고 처음 하시고 초보분들이 하는 거는 프로그램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수동으로 해갖고 막 2억까지 하시는 대표님도 뵌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도 제가 프로그램 등록하면서 기본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조금 입질이 온다 그러잖아요. 반응이 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상세 페이지 뭐 따로 조금 번역을 한다든지 조금 더 이쁘게 꾸민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다시 수동으로 올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병행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게 팔리는지를 알아야지 그런 작업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최적화된 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을 좀 추천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으로 투플렉스 쓰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더망고 프로그램도 이제 많이들 쓰고 계시고 맞아요.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졌어요.
진짜 많아요. 제가 처음 할 때는 투플렉스라든지 다른 프로그램 몇 개 없었거든요. 네. 지금은 1, 2년 사이에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체험판식으로 한 달에 무료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다 한번 써보시고 맞는 데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달라가지고 네. 본인이 좋아하는 인터페이스도 있고 하니까 그건 한 번 정도는 써볼 필요가 있네요. 네. 저는 사실 수동으로 한 2,000개 넘게 등록했거든요. 네. 프로그램은 써본 적은 없었어요. 네. 이제 더만고는 이제 최근에 한번 써봤는데 그 전에는 수동으로 등록했는데 수동도 마음 먹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죠. 그렇죠. 네. 그 사업하시면서 네. 여러 가지 또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네. 요즘에 하고 있는 고민들은 어떤 거 있으신가요? 저는 제일 큰 고민이 일단 인력 문제입니다. 인력. 사람이 안 뽑혀요. 제가 지금 디자인 회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디자인 회사를 만들어 놓고 제가 직접 하면서 포트폴리오 쌓고 이거를 마케팅해서 이제 고객을 끌어와야지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디자이너 공고를 4개월째 하고 있는데 안 오더라고요. 연봉을 꽤 높게 올렸는데도 안 오고. 이게 회사 이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이유 때문에? 회사 이름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 다 디자인 회사는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그렇죠. 그리고 일단 제가 이게 제 문제가 싶어갖고 다른 대표님한테도 다 물어봤어요. 근데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뭐 MD나 마케터들은 뽑는 거는 금방 뽑는데요. 디자이너만 안 뽑히더라고요. 이게 뭔가 디자이너들이 어딘가에 다 가서 일하고 계시나 보네요. 그런 것도 있고 프리랜서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사람 문제는 어디 가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저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연봉 많이 해드립니다. 와. 많이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 구독자분들이 쇼핑몰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신사임당 채널 보셨던 것처럼 저도 신사임당 채널 2년 동안 보면서도 쇼핑몰 안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항상 쇼핑몰은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매년 제가 시작할 때도 레드오션이었고 지금은 뭐 더 레드오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오늘 제가 오면서 그 마케팅 사이트에서 데이터 나온 게 있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수가 49만 명. 네. 10만 명대였던 게 갑자기 몇 배는 뛰었다. 그러고 20, 30대 비율이 한 48.9였나? 같은 기사 본 것 같네요. 네, 아이보스. 맞아요. 거기 그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점점 많아지고 레드오션이라면 더 레드오션일 건데 사실 허수가 많습니다. 그 수치가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그만큼의 매출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열심히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봐온 걸로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뜻이 있어갖고 오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너무 안 재고 교육만 너무 듣고 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만 듣고 사업자 등록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사실 교육 듣기 전에 사업자 등록부터 질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잘 돼요. 오히려 앞뒤 안 재고 그냥 들이대시는 분들이 잘 돼요. 제가 봐온 걸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지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봐온 걸로는 젊은 분들은 사실 뭐 앞뒤 재는 거는 그렇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직 모진 풍파를 안 겪어서 그렇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진짜 시작이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건데, 제가 항상 보면서도 안타깝고 마음이 조금 쓰린 게 나이 드신 분들이 신중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데에서 조금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빨리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면 된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오늘도 긴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